안녕하십니까. 카이 전공수학을 담당하고 있는 이행래입니다. 오늘은 좀 저번 시간하고 촬영장 분위기가 좀 틀리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제 연구실에서 촬영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적인 문제를 조금 고려해서 미리 칠판에 우리가 이제 이미 적어 놓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앞 시간에는 그 미분과 적분에 관해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요. 오늘은 위상수학을 주제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위상수학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올 수 있겠으나 먼저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클라인에 대한 이제 생각을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독일의 수학자 클라인은 기하학이란 무엇인가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기하란 불변의 성질을 연구하는 학문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위상에 대한 내용으로 위상기하란 위상적 성질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그렇다면 위상수학에서 위상적 성질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고, 그럼 위상적 성질은 무엇이냐라는 내용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위상적 성질이라는 것은 우리가 위상적으로 같을 때 동형인 구조가 주어져 있을 때 변하지 않는 성질을 우리는 위상적 성질이다라고 이렇게 명명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위상수학이라는 책을 공부를 하시게 되면 위상적 성질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을 말하는 것보다요, 위상적 성질이 아닌 것을 체크하는 게 더 빠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시면서 유계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 그 유계라는 개념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책에서 보시는 모든 내용들은 위상적 성질이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위상에서는 크게 우리가 집합과 위상, 이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위상에서는 집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위상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위상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그 공간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다 다른 거죠. 즉, 이 위상이라는 개념을 이해를 하는 건데, 이 위상이 이루어져 있는 대표적인 내용이 바로 오픈셋이죠. 그래서 우리가 열린 집합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런데 이 열린 집합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책에서 나와 있는 예제들을 통해서 그 열린 집합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기출문제에서 제시되어 있던 모델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열린 집합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라는 것을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아주 효과적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위상에서 열린 집합들이 뭐 유한개 있다, 3개 있다, 4개 있다. 그러면 뭐 별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 수 있으나, 실제로는 이 열린 집합들이 무수히 많은 경우도 많이 존재합니다. 또 유한개라 하더라도 뭐 100개, 1000개 이렇게 나와도 양이 굉장히 많아지겠죠. 그래서 그것을 대변해 줄 수 있는 내용이 바로 기저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기저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가 이제 하나의 그 좋은 소재거리가 되는데, 물론 이제 기저에는 기저, 부분기저, 국소기저 뭐 이렇게 이제 나누어집니다만, 그냥 총칭해서 기저라는 개념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저라는 개념을 이제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기저라고 하는 것은 대표성을 지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성을 지니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것을 통해서 보다 많은 내용을 간결하게 풀려고 하는 것이 기저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기저를 구하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구해봤더니 별로 효과적이지 않습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굳이 기저를 구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기저는 효율성, 그 다음에 수월성, 이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기저를 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위상이라고 하는 것은 책의 저자들마다 이제 달라질 수 있으나, 이 위상은 이제 오늘날의 위상을 이렇게 발전시킨 사람은 이제 칸토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근데 위상의 역사적, 발생적 측면에서 본다면 위상에서 이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거리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에서 거리 개념은 상대적으로 덜 나왔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덜 나오고, 오늘날 20세기의 수학을 추상수학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서 추상적 측면이 강조되고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거리 개념을 무시하는 내용을 다룰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리 공간을 통한, 또는 거리 함수를 통한 위상 공간을 어떻게 디파인 하느냐. 또한 거리 공간에서
오픈셋의 개념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 그래서 항상 공부하시면 기승전 오픈셋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리 공간을 통한 오픈셋의 개념은 어떻게 될까요? 라는 것이 얘기가 중요한 소재거리가 되는 겁니다. 자, 다시 이제 돌아가서요. 이거 이제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이제 볼 수 있다면, 위상에서는 아까 위상적 성질을 연구하는 거라고 그랬고, 그럼 위상적으로 동형이 되려면 어떤 조건이 주어질까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위상적 동형이라는 것은 집합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1대1 대응이고, 함수의 측면에서 본다면 F와 역함수가 모두 다 열린 사상이, 연속 사상이 되면 우리는 위상적 동형입니다라고 표현을 쓰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핵심이 되는 개념은 바로 연속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 말로 표현한다면, 공역 속에 있는 모든 열린 집합의 역상이 정역에서 열린 집합이 될 때 우리는 이것을 연속 사상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본다면, 정역 속에 있는 임의의 열린 집합에 대해서 이것의 역상이 F 인버스 G가 오픈셋이 되면 우리는 이때 이 F를 연속함수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이제 접근해 나갈 수 있는데, 이런 것을 체킹하는 방법은 모든 열린 집합을 체킹하는 게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 열린 집합을 대변해주는 문제로 기저라는 것을 이용해서 기저 속에 있는 멤버의 역상이 열린 집합이 됩니다라고 해도 되고요. 부분 기저를 이용하게 되면 부분 기저 속에 있는 멤버의 역상이 오픈셋이 됩니다라고 해도 됩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기저를 구하는 건 상대적으로 덜 어려운데 부분 기저를 구하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굳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경제성이나 효율성이나 아니면 수월성 측면에서 기저를 구하려고 한다고 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 기저를 굳이 구하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기저를 구하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출제위원이 부분 기저라는 것을 제시를 해줬다면 우리는 굳이 피할 필요 없고 그거를 이용해도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핵심 이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연속성이에요. 이 연속성이 핵심 이론에 되는데, 이 연속이라는 개념은 점의 연속을 이용해도 되고 집합의 연속을 이제 이용해도 되는데, 이 연속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는데 또는 연속이라는 개념을 확인하는데 아주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이론이 바로 연결 집합에 대한 문제가 됩니다. 근데 이제 연결 집합을 이용하는데 그 연결 집합 중에서 가장 큰 연결 집합인 개념인 연결 성분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90년대 그 후반, 2000년 초반에는 연결 성분이라는 것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강조되거나 그러지는 않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연결 성분을 무시하고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 이후에는 연결 성분이라는 개념을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문제들도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간접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연결 성분이라는 내용은 전혀 제시하지 않지만 문맥 안에서 연결 성분을 이용을 해서 연속성을 체킹하는 문제들이 다수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이론들 중에서 굉장히 핫한 부분들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최근의 문제는 거리 개념도 2번 나왔고요. 연결 성분 쪽은 여러 번 나오고 그래서 아주 핫하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내용은 위상적 동형에 포커스를 두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면 아까도 얘기했던 연결 위상적 성질에 대한 내용으로 이제 체크를 하다 보니까 그 중에 오픈셋, 내부, 외부, 경계, 폐포, 조밀성, 기타 등등등이 보존된다라는 성질을 알 수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공부하면서 고민해 볼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 위상수학이라는 것을 내가 영역별로 볼 때 어디에다가 뒀냐면 해석학 영역으로 뒀죠. 그래서 해석학 영역을 내가 여기서 편의상 실해석학, 미적분학, 위상수학, 복수함수론 이렇게 이제 4과목을 제시를 했죠. 이 4과목들 중에서 항상 모든 게 실해석학과
비교에 대한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를테면 실해석학에서 수렴하는 수열이 있다면 그 수열의 극한값은 유일하게 존재합니다. 이런 거죠. 근데 과연 이것이 위상에서도 똑같은 반응을 일어날 수 있을까? 수렴하는 점열이 있다면 그때 극한점은 유일할까요? 라는 문제들이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불행하게도 일반적으로 유일성이 보존이 안 되고 그냥 보존이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극한점이 무수히 많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실제 시험에도 나왔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과연 그러한 실해석학에서 제시됐던 어떤 성질이 위상에서도 그대로 보존될까요? 라는 보존성의 문제들을 우리가 이제 고민해 보지 않을 수가 없죠. 그 고민의 대상에 대한 내용들과 연관되어 있는 내용들이 바로 분리공간과 가산공간의 문제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실해석학에서는 연속을 수열의 관점에서 접근해주는 필승 조건의 이론이 있는데 우리가 그 위상에서는 연속이면 점열 연속이 되지만 점열 연속이면 연속이 됩니까? 그럼 일반적으로 그런 것은 보장해주지 못합니다. 그런 것을 보장해주려면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될까요? 그럼 제1 가상공간이라는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분리공간이나 가상공간을 이쪽 파트를 보신다면 이쪽 파트에서 우리가 포커스를 두고 봐야 될 내용 중에 하나는 가산이라는 것은 카운팅이 된다는 거죠. 유한의 뜻은 아닙니다. 카운팅이 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카운팅이 됐을 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축소적 의미예요. 그래서 축소적 의미를 이용을 해서 해석학에서 얘기했던 그 점열 연속과 연속 사이의 관계를 논의해 본다든지 또는 T2 공간 같은 경우에서에 대한 내용은 수열의 극한점이 수열이 수렴하게 되면 유일하다라는 성질이 보존되는 보존성의 문제들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파트를 보실 땐 책에 물론 쭉 이론적으로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보는 것도 초반부에는 나쁘지 않을 수 있으나 항상 보실 때 해석학이라는 것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체킹을 해보는 것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컴팩트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이제 실해석학에서 컴팩트라는 말이 상대적으로 강조가 안 됐습니다만 컴팩트라는 말은 하인의 보렐의 정리에 따르면 유개인 폐집합이라고 나옵니다. 유개인 폐집합. 그럼 유개인 폐집합인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유개인 폐구간의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유개인 폐구간 AB에 대하여 이렇게 이제 논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론적으로는 유개인 폐집합입니다. 자, 그럼 컴팩트라는 걸 왜 할까요? 이런 문제예요. 그럼 컴팩트를 하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무한적 사고의 문제를 유한적 사고로 바꿀 수 있을까의 문제예요. 대상이 무수히 많은데 이걸 다루기가 부담스럽다. 근데 유한계의 대상으로 바꾸어서 문제를 다룰 수 있을까요? 문제죠. 그러면은 유한계라는 대상은 대상이 줄어든 것도 있지만 유한계다 보니까 최대와 모두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최소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관련된 문제들을 논의하는데 효과적인 게 컴팩트라는 겁니다. 그러면 위상에서는 어떤 조건들이 있을 때 컴팩트일까? 컴팩트의 성질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하나의 고민의 대상이 되는데 지금까지의 교사임용시험에선 컴팩트를 활용하는 경우는 좀 미미했고 주로 컴팩트인지를 확인하는 문제로 포커스를 뒀습니다. 그렇지만 여하튼 활용이 됐건 컴팩트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활용하는 검증하는 문제가 됐건 컴팩트에 대한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무한적 사고의 문제를 유한적 사고로 바꾸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연결 공간의 뜻은 뭘까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연결 공간이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던 연결 성분, 연속성과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위상에서는 우리가 보통 연결을 먼저 정의하지 않고 비연결을 중심으로 연결을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성질들과 가장 관련성이 많은 게 바로 거리 공간의 의미예요. 그리고 거리 공간의 의미의 대표적인 건 뭡니까? 그렇죠. 유클리드에 대한 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클리드 거리가 주어지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원리들이 성립이 되고 이것을 통상적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통 위상. 이렇게 되겠죠. 근데 나랑 중에 여러분들이 보통 위상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게 돼버리면
20세기 이후에 추상화된 그 위상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강조하는 건 좋지가 않습니다. 자, 여하튼 이런 거를 이해하는데 뭐가 제일 중요하다? 오픈셋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위상에서는 이런 것들은 비교적 제한적으로 나오니까 항상 공부하실 때 시험에 안 나온다 하더라도 노골적으로 물어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열린 집합, 오픈셋을 이해하는 것이 위상에선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복소 함수론이라는 것을 주제로 우리가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